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알래스카 알지요? 알래스카.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싼 동토예요. 밑이 전부 다 얼음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땅이 얼음이 녹겠죠. 그럼 집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기울어버려요. 그러면 이 모든 난로를 제대로 놓을 수도 없고 냉장고도 삐딱해지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싱크대가 삐딱해지면 국물이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겠죠. 이 기초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게 문제가 생겨요. 집도 기울다가 이제 넘어지게 되겠고. 우리 재빈이 형제가 요트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요트에서 요리를 할 때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를 할 때 요트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겠죠. 그래서 요트 위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밑에 추가 달려가지고 바닷물이 흔들려도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이게 똑바로 냄비가 이렇게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근데 이 우리 몸도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좀 삐딱하게 나가면 일 잘 안 하면 자는 일할 뭐가 안 됐다 그래요. 일할 자세가 안 됐다. 일할 자세가.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가 안 됐다. 그래서 자세라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있는가 봤더니만 이 척추를 기준으로 딱 있어요. 이 머리 무게가 한 20kg 된다니까 만일에 2kg 되겠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장자매 말더나 벽에 딱 기대가지고 어깨, 머리, 다리가 이렇게 딱 붙은 상태에서 이게 반듯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육 198페이지에는요. 올바른 자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호흡과 음성의 훈련이다. 뭐 다음으로 중요해요? 뭐가 기초입니까? 자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호흡과 음성의 훈련이다. 곧게 앉고 곧게 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올바르게 호흡할 수 있다. 곧게 서고 곧게 앉는 사람. 전부 컴퓨터 하다 보니까 등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구워버렸어요. 그래 되면 이게 폐도 눌리고 호흡도 안 좋고 이게 뼈가 틀어지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고 혈관을 눌려버리면 뭐가 올 것 같아요? 병이 와버려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깊은 호흡, 제가 이 책을 보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고개가 어때요? 앞으로 숙여져.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계 정상들이 연설할 때 보면은 숙이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이 앞을 봐요. 저 앞에 멀리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보게 해놨다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깊은 호흡, 즉 심호흡의 중요성을 인상 깊게 가르쳐야 한다. 인상 깊게 가르쳐야 한다. 호흡 기간에 건강한 활동이 혈액순환을 돕고 몸 전체의 조직에 활기 있게 하고 식욕을 돋구고 소화를 촉진시키고 깊고 기분 좋은 단잠을 자게 하므로 신체를 활력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게 다 뭐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자세 하나였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생활에서의 그 실행도 강조해야 한다. 뭐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본을 보여야 된다는데 나도 평생 이래만 있다가 이렇게 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이게 자세가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심호흡을 촉진하는 연습을 시켜서 그 습관이 생활에서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음식물에 관한 것면 28회는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의를 존중하신다. 대정복자에게 정복당한 각 나라의 가장 유망한 청년들이 바벨론에 모였다. 그러나 그 모든 청년들 중에서 히브리 포로들을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히브리 포로는 누구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죠. 바른 자세. 첫째가 뭐예요? 바른 자세. 안정성 있으며 탄력성 있는 발걸음. 안정성이 있고 탄력성 있는 발걸음을 디디려면 항상 뒤꿈치부터 내야 된대요. 걸을 때. 근데 뒤로 젖혀지 이게 바른 자세가 되면 걸을 때 뒤꿈치가 나가는데 앞으로 굽어 있으면 뒤꿈치가 안 나가고 어디가 나가요? 앞에 나가버려요. 앞꿈치가 나가버려요. 내가 지금 탄력성 있는 발걸음을 걷는지 안 걷는지는 뭐 해보면 알아요? 걸어보면 알아요. 걸어보면. 이 자세가 되어 있을 때는 뒤에부터 나가고 앞으로 구워 있으면 이 자꾸 쏠리니까 지게다리처럼 앞부터 나간다 이 말입니다. 맑은 용모, 흐리지 않은 판단력, 흠없는 숨결 모두가 다 바른 생활 습관으로 이루어진 증명서들이었다. 즉 그것들을 고결성의 표지로서 천년은 천년의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수여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까?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앉거나 눕고 행함에 있어 방탕함이 없이 오직 몸을 바르게 가지면 숲속에 있는 것 같이 마음이 즐겁다. 이 몸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면 한 번 앉는 것이든 한 번 눕는 것이든 한 번 걷는 것이든 몸을 바르게 가지면 숲속에 있는 것 같이 마음이 즐겁다. 법구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화이픈이 한 말이 아니고. 자, 그러니 우리가 저부터 이 자세, 걷는 자세, 앉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걷는 자세에 따라 가지고 그 부위에 신경이 눌리고 장기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한비가 눈이 안 좋아요. 저 꼬매가. 제가 가만 보면 저 아빠 닮아가지고 팔자 걸음을 걷거든. 나도 팔자 걸음을 걸어요. 대부분 다 뭔 걸음 걸어요? 똑바로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자세가 잡혀지면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컴퓨터 한다고 자세가 틀어지니까 다 뭐가 나빠져요? 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자세의 제일 운동은 뭔가 하면 이 혈액순환이 우리 몸을 다 지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심장을 제1의 심장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제2의 심장은요. 어디 있어요? 종아리에 있죠. 그죠? 종아리에서 정맥의 빨판이 계속 정맥이 이 피를 위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 밀어주는 힘이 약하면은 종아리에 뭐가 생겨요? 하지 정맥류라 그래가지고 푸른 지렁이 같은 게 막 꾸불꾸불 나오고 치질도 나오고 이게 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의 기능이 약해가지고 종아리가 좀 근육이 탄탄해서 이게 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매일 뭐 차만 타고 다니고 하니까 이 기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고 하려면은 저도 보면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O형으로.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어릴 때 많이 업어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업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 근육은 많이 발달했는데 안쪽 근육이 약해가지고 밖에서 안으로 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안쪽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튼튼하게 해주면은 이 다리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발목을 이 꺾었다 폈다는 이 바른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걸을 때 이게 가장 효과적인가 하면 모래밭 백사장에서 걸을 때. 모래밭 백사장에서 걸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맨발로 걸어보면. 아주 힘이 들죠. 그럴 때 이게 운동이 어때요?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초는 바른 자세에서 기초해서 바른 걸음걸이가 아주 중요하겠죠. 저도 이제 다리가 좀 이렇게 펴지려고 요새 연습 많이 합니다. 누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기 전에 이거 힘줘가지고 여러 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발 부딪히는 거. 이거 하고 나면은 이 안쪽 다리 근육이 엄청 당겨요. 운동이 되느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 근육이 발달되면서 이게 자세가 잡혀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젊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리가 발랐던 사람들도 나이 들어가지고 안쪽 정강이 안쪽에 근육이 빠져버리니까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휘어지고 신경이 눌리고 통증이 오고 몸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 삼풍벽화점 같아요. 이게 무너지는 것이 이 자세가 팔라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기울다가 어느 한 경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한 번에 어떻게 돼요? 확 무너져 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에 있어서 이 화이트부인의 글이나 이 건강의 기초는 사실은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의 기초에서 산소가 잘 들어오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막힌 데가 뚫어지고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죠. 현명한 교사는 아동이 균형 잡히고 조화된 품성을 형성하도록 약한 부분들을 개발시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가 대개 다리 안쪽 근육은 다 약하대요. 그래서 그쪽 근육을 개발시키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이게 똑 발라지겠지, 그죠? 이 중국의 유명한 명의 중에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간이 병들면 목소리가 슬프게 나오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술집에 가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뭐가 망가져요? 그 술집에 간 노래는 다 무슨 노래예요? 신세 타령한 슬픈 노래라. 폐가 병들면 목소리가 가쁘게 나오며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심장이 병들면 목소리가 공하게 나오고 뭔가 또 핵심이 없어지겠죠. 췌장에 병이 생기면 목소리가 느리게 나오고, 신장에 병이 생기면 목소리가 가라앉는다. 또 대장이 병들면 목소리가 길게 나오고, 신장에 병이 생기면 목소리가 가라앉는다. 강 집사님 목소리 잘 안 나오지요? 소장에 병이 생기면 목소리가 짧게 나오며, 위가 병들면 목소리가 빠르고 막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들은 다 뭐가 안 좋아요? 아, 제 양반 딱 들어보고 위가 안 좋구나. 이제 신세 타령하면 아, 제 양반 이게 좀 뭐 간이 안 좋구만. 쓸개 병이 생기면 목소리가 맑으며, 방광에 병이 생기면 목소리가 희미하다. 어쨌든 이 우리 몸에 소리 하나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이 병이 든다는 것이요,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그런가? 보왕 삼매론에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병이 없으면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긴다. 그래서 병도 긴 눈으로 보면 하나의 수양이다. 허준이 말했어요.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쩔 수 없이 작은 병 하나를 두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수양이다. 그죠? 이게 없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날뛸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생기지 않는 병을 미리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가 예방의학이라 그러죠. 이 동의보감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최근다면은 늙음하게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에 불러들인 것이고, 쇠한 뒤에 생기는 재앙은 모두 성했을 때에 지어놓은 것이니라. 군자는 그런 까닭에 가장 성했을 동안에 미리 조심하느니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조심하여 사랑하라. 믿지 않는 사람은 무대포로 나가지만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조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른 자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제일 많이 인간의 자세를 잡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 교정하는 벨트가 있어요. 어깨가 다 벌어져 있으니까 이 어깨를 뒤에서 X자로 해서 잡아 당겨버려.
그러면 이래 되던 사람이 어디 될까요?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런 게 한 5만 원짜리가 아주 불티나게 팔려요. 다들 이래만 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해야 산소도 잘 들어가고 폐가 열리니까. 그래도 우리가 걸을 때도 항상 어깨를 쭉 피라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정하는 신발을 신고 하는데 문제는 자세를 잡아주는 것은 기둥은 뼈인데 그 기둥을 잡아주는 것은 뼈가 아니고 뭐예요? 살도 아니고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건강을 축적한다는 말은 근육을 축적해 주는 거예요. 근육. 근육은 약으로 생깁니까? 운동으로 돼요. 근데 이 근육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은 너무 많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보디빌더 하는 사람 알죠? 이렇게 근육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명이 짧고 건강이 좋지 않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근육을 많이 키워가지고 근육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막혀버려요.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다 그죠. 근데 일반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이 너무 없어서 문제예요. 왜요? 걷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 걸어가지고 근육이 생겨도 좀 튼튼한 근육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튼튼한 근육. 어떤 근육일까요? 근육을 튼튼하게 한 데는 뭐가 최고라 그랬습니까? 제가 오늘 녹그릇 소개하러 왔어요. 이 구리이온이 근육을 가장 튼튼하게 해줘요. 그래서 근육 중에서 제일 예민한 근육이 눈의 근육이죠. 조리개. 우리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침침할 때 이 조리개가 잘 작동이 돼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 약국에 가서 안약을 사서 그 설명서를 보면 성분에요. 황산동이라는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황산동이 뭔지 아세요? 구리예요. 구리이온이. 그래 이게 근육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안경도 없이 글자를 어떻게 그렇게 잘 봤을까 했는데 뭐가 많으면요. 구리이온이 많으니까 이 눈의 근육도 튼튼해지고 또 이렇게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약하대요. 바닷가라든지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대요. 우리 보통 0. 얼마입니까? 1.0만 해도 좋다 그죠? 보통 7.0 상상이 됩니까? 4km 먼 데에 있는 흰말과 검둥방아를 구별한대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돛담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멀리 고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눈의 조리개를 운동시키다 보니까 시력이 어때져요? 좋아져요. 눈의 시력도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컴퓨터는 어때요? 매일 이래만 가지고 하루 종일 보니까 이게 근육이 이 조리개 운동이 안 돼가지고 굳어버린 거예요. 멀리 보려면은 초원에 가든지 바다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 568번에는요. 교정 운동은 병약하여 움직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들이 전적으로 이것에만 의존하고
저들의 근육을 저들 스스로 운동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아무리 교정 신발 신고 교정 벨트를 해도 뭘 하지 않으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교정 운동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 스스로가 근육 운동을 함으로 교정 운동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요? 건강한 삶 78회는요. 걷는 것을 대신할 운동은 없습니다. 걷게 되면 혈액순환이 크게 증가됩니다. 걸을 때 팔자 걸음요? 예, 바른 자세로, 바른 걸음걸이로 어디를 걸으면 좋겠어요? 모래밭을 걸을 때 이 발목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발가락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걸을 수만 있다면 걷는 것은 병든 육체를 위한 최선의 치료제입니다. 걷는 것이 어떤 치료제요? 신발 신고 팔자걸음으로 하루 종일 걸어봐야 그건 도움이 안 되고 바닷가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뭐가 운동이 돼요? 눈도 운동이 되고 좋은 공기 마시고 또 바로 이렇게 걸을 때 이 제2의 심장인 장단지의 근육이 살아날까요? 살아나겠죠. 이는 걸을 때의 인체의 모든 기관이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날씨 좋은 날만 해야 될까요? 날씨가 허락한다면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름이나 겨울이나를 막론하고 옥외에서 걸어야 합니다. 겨울철이라 해도 걷는 것은 의사가 처방해주는 어떤 양약보다도 더 낫습니다. 의사의 처방전보다도 더 낫는 게 뭐라고요? 걷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타는 것보다 걷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걷는 것만큼 인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운동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 걷는 것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 여성들이 건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옥외에서 활기차게 걷는 것은 다른 여러 방법보다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걷는 것은 병약한 자를 회복케 하는 가장 효과 있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사지는 물론 손과 발이 동시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발도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 몸만 좋아지나 했더니만 건강한 삶 583에는요. 운동을 통해서 인체의 기관들만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역시 뭐 역시요? 마음 역시 인체가 하는 운동을 통해서 힘과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 이것이 육체만 아니라 정신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품성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이 나쁘다, 심장이 나쁘다, 폐가 안 좋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부 기관들이 여러 노폐물과 독소로 힘이 드니까 인체에서 아무리 독소나 노폐물을 빼도 고장나지 않는 기관은 피부예요. 그래서 이 노폐물들을 전부 어디로 보내면 좋겠어요? 피부로 보내려면 뭐를 흘려야 돼요? 근데 요즘은 더우면 뭐를 틀어버려요? 에어컨 틀어서 땀을 못 나게 만들면은 심장이고 간이고 폐고 신장이고 다 죽살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삶 587에는 현명하게 하는 운동은 피를 피부 밖으로 순환하게 하여 내장에 있는 기관의 일을 덜어줄 것입니다. 위장을 회복하고 간과 신장을 회복하는 것은 육체적 노동과 바른 자세와 바른 운동을 통해서 이 독성 물질들이 어디를 통해 빠져나가게 해줘요?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전체적인 순환이 원활하게 해주는 거. 자세가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세는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세가 바로 잡힐 때까지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딱 걷기 시작할 때부터 자세를 바로 잡고 이 뒤꿈치가 먼저 나가는지 발이 옆으로 삐뚤어졌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세를 바로 잡는 일에 항상 신경 쓰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신 주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흠없는 용모처럼 우리가 바른 자세를 소유할 수 있게 우리 자신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들로 꼴지어지게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